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입춘은 시황경 315도, 태양이 시황경 315도에 왔을 때를 입춘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봄입니다. 오늘 입춘부터 15일간을 5일씩 3후로 나누어서 첫 번째 5일은 동풍이 불어와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언 땅을 녹이는 기간입니다. 또 두 번째 5일은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세 번째 5일 그 기간에는 물고기가 얼음 밑을 돌아다닌다. 그래서 바야흐로 봄입니다. 봄이라고 피부로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일 추운 것 같죠? 예, 그래도 봄은 봄입니다. 오늘이 입춘, 시간은 오늘 2월 4일 6시 28분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무술년이다. 무술년. 사주 8글자 사주를 작성할 때 오늘 6시 28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무술생이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음력이 1월 1일이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전에 태어난 분들은 정유생이 됩니다. 정유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60갑자를 가지고 새해를 이야기할 때, 절기를 가지고 새해를 이야기할 때는 바로 오늘이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춘절식이 있는데 입춘절식에는 눈 밑에서 돋아난 햇나무를 뜯어다 묻혀서 입춘절식으로 먹는 풍속이 있다. 이것을 운파, 맥갓, 승검초 이런 햇나물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것을 겨자와 함께 묻혀서 생채요리인 오신반을 장만해서 옛날에는 임금께 진상을 하는 수라상에 올리는 그 시기가 바로 입춘입니다. 입춘첩이 있습니다. 입춘첩. 입춘첩이 뭔지 아시죠? 입춘 대길, 만복함지, 건양다경, 부모천년수, 자손만대영 이렇게 해서 입춘 대길을 붓글씨로 써서 대문에 붙이셨죠? 예, 옛날에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안 붙이셨죠? 오늘 이제 입춘첩을 드립니다. 자, 입춘첩의 내용은 입춘대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입춘대길. 예, 크게 길하다. 입춘첩을 붙이면 크게 길한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죠. 이 학급에 똑같은 학생들입니다. 성적을 뭐 잘하는 학생 또 덜 잘하는 학생 구분하지 않고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 반에는 잘하는 반이다라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쪽 반에는 똑같은 학생들인데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다. 이렇게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그 학급에 들어가서 똑같은 수업 내용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학급이다라고 알고 강의한 그 학급의 성적이 월등히 높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방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말로는 선지식이고 구루라는 말이 있죠. 구루. 그런 분들께
그 비결을 물어보면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한다 그래요. 이제 첫 번째 한 가지는 명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자기의 신념, 관념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신념에 덮여있던 내면의 내면 존재죠. 근원, 참다운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분들은 우리나라 번역가들이 번역하기를 화근이라 그래요. 화근은 확정지어서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춘대길이라는 입춘첩을 붙이면서 올해는 크게 길한 집이다 이렇게 화근, 확념, 확신 그 에너지가 깃들어 있는 입춘첩을 붙임으로써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규정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만사여의형통 같이 해볼까요? 만사여의형통. 자, 만사는 모든 일입니다. 그죠? 만 가지 일, 모든 일. 여의는 뜻대로 형통된다. 이런 한 해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집집마다 입춘대길 올해 만사여의형통 하는 집입니다. 예. 그 휴지통을 보면 휴지 이름 중에 술술 풀리는 집 이런 게 있죠. 그죠? 술술 풀리는 집입니다. 술술 풀리는 집입니다. 뜻대로 다 풀리는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입춘첩에 또 다른 글귀들이 작성이 되는데 만복함지 같이 해볼까요? 만복함지. 만복은 만 가지 복입니다. 가지 모든 복이 다 이룬다. 만복함지. 그 다음에 건양다경. 예, 건양다경은 이 글자 뜻을 새겨보면 세울 건자 변양입니다. 빛을 세워서 만을 다 경사경자잖아요. 경사가 많이 이어진다 이 말인데 아마도 이 건양이라는 이 말은 고종 때의 연호예요. 고종 때 사용한 연호입니다. 그때 나라의 경사가 이어지기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고종께서 이 글귀를 써서 집집마다 붙여라 이렇게 어명을 내리신 적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에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나라에 이 땅에 경사가 이어지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건양다경. 예, 이 나라의 경사가 이어져야 되겠죠. 부모 천년수. 예, 부모님은 1000년 동안 사신다 이 말입니다. 예. 만수무강 하신다 이 말입니다. 1000년 동안.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고 태평하시기를 바라는 그 글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손만대영. 예, 자손입니다. 자손은 아드님, 따님, 손자, 손녀, 대대손손 영화를 누리게 될지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입춘대길 만사여의형통, 만복함지, 건양다경, 부모천년수, 자손만대여. 이렇게 우리들이 마음에 텅 빈 우리 자성, 대비심에 이렇게 선언을 하면 선언한 대로의 삶이 한 해 동안 펼쳐집니다. 그 입춘첩은 덕양선언 만의 입춘첩입니다. 덕양선언 만의 입춘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자, 이 뭘로 보입니까? 맨 위에 글자가 산으로 보입니까? 산으로.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보낼 때 보내고 나서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죠. 웃음입니다. 웃음.
웃음이기도 하고 M이잖아요. M이고 또 산으로 보인다고요? 자, 산으로 보이고 또 밑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S잖아요. S. 그죠? S죠? 길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웃음 머금고 웃으며 가는 길입니다. 올해 웃음. 그리고 또 미러클 선입니다. 그죠? 기적의 해입니다. 기적의 해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우리 윤지님은 기적의 해 버버를 뽑고 나서 기적 같은 성취를 이뤄냈잖아요. 또 뭘로 보입니까? 예? 만세로 보입니까? 큰 대자입니다. 큰 대. 대자를 이렇게 뒀습니다. 만세. 아주 막 환히 용약하는 그런 모양이죠. 여기 이제 길자입니다. MS 대길. 삼재 이야기를 하면서 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업술무 술자라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술이라는. 예. 무술 대길이다. 자, 술이 없으면 대길하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떻게 새기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영험한 입춘첩이 됩니다. 예, 오늘 이제 삼재선을 불공 올리면서 입춘 불공 올리면서 이제 저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쓸 때 또 한 글자 한 글자 먹을 갈 때 대비주를 하면서 했습니다. 대비주 사랑이 여기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가서 사용해봐. 약장사 같다, 그죠? 자, 삼재 소멸 불공을 오늘 올리는데, 삼재는 인간에게 9년 주기로 돌아온다는 세 가지 재앙이다. 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과법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씨앗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씨앗과 열매는 똑같습니다. 그죠? 씨앗을 보면 열매를 압니다. 그런데 씨앗을 한 가지를 뿌리면 만 가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씨앗 하나를 뿌리면 이 인류가 다 먹어도 남는 결실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생각이 의업입니다. 그죠? 그 의업을 말로 표현하면 구업이죠. 말이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면 신업이 됩니다. 신구의 이 삼업, 업이 자라고 무르익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과보입니다. 과보. 그래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죠. 악업을 많이 지으면 나쁜 결실을 많이 수확을 하고 또 선업을 많이 지으면 좋은 복을 많이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과법이잖아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것을 누가 짓는가? 바로 스스로 짓는다. 그래서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수확한다. 그래서 자작자수입니다. 그죠? 자, 자작자수. 예,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이 삶의 주기를 12년으로 나눠요. 시간도 12로 나누죠. 그래서 12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9년 동안 선업을 많이 지은 분들은 3년 동안에 복을 많이 받아요. 그렇지 않고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업을 지은 그 내용이 악업이 됐을 때는 악의 과보를 받겠죠. 재앙을 수확한다 이 말입니다. 재앙을 겪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년 동안 여러분들이 특히 이번에는 출삼재 나가는 삼재인데 인오술, 범띠, 말띠, 개띠입니다. 이 인오술에 해당되는 분들은 9년 동안에 선인,
선업을 많이 지은 분들은 복을 많이 받는다. 이게 복삼재입니다. 복삼재.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자, 선업을 많이 지었다. 손 들어보세요. 9년 동안. 악업을 많이 지었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업을 많이 지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렇지만 오른손이 좋은 일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은 밝히지 말라, 남한테 자랑하지 말라, 남한테 내세우지 말라라는 것이 표면적인 뜻인데 오른손하고 왼손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몸에 있죠. 자기 스스로 나는 잘한다라는 생각조차 없이 하라 이 말입니다. 티 없이 하라. 무의심으로 하라. 이 말이겠죠? 이렇게 무의심으로 자비심으로 대비행을 펼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선업을 많이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예.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렇게 악업을 짓게 되면 9년 만에 삼재가 돌아오는데 그 삼재의 내용은 첫째는 도병재입니다. 도병재는 연장, 기계, 기구 그리고 무기에 해당됩니다. 도병재는 서로 싸움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서로. 또 영여재는 질병역자입니다. 질병여. 전염병에 걸리는 재난을 이야기합니다. 또 기근재는 굶주리는 재난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도병재, 영여재, 기근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대삼재라고 하는 것은 수재, 화재, 풍재입니다. 수재는 물로 인한 재앙입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또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화재는 요즘 화재가 자주 일어나죠. 특히 그런 것 같죠. 왜 그럴까요? 희절 인연이 바야흐로 술중 화토가 있는 거, 술중 화토. 불을 잘 돌아야 돼요. 올해도. 벌써 그런 그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술이 원래 토인데 그 술 중에는 화라는 지장간이 있어요. 그래서 정유년도 마찬가지였고 그 화재를 조심해야 하는 불을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이 불이건 물이건 지금 이야기하는 또 바람이건 간에 태풍이잖아. 바람은 잘 다루면 우리 삶에 아주 요긴하게 쓰여지는 에너지잖아요. 잘못 다루면 재앙으로 변해버리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불의 재난, 바람의 재난, 물의 재난을 대삼재라고 한다. 9년 주기로 들어온 이 삼재는 3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그 첫 해가 입삼재입니다. 입삼재. 또 두 번째가 제삼재. 또 올해죠. 올해는 출삼재, 나가는 삼재다. 그래요. 우리말로는 들어온다고 해서 들삼재입니다. 그죠? 첫째는. 두 번째는 눌삼재, 누워있다. 눌삼재입니다. 그리고 나간다고 해서 날삼재.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대책을 살펴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매사를 조심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부적이나 양법을 행하여 예방을 한다. 부적을 지니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는 이게 풍습을 지금 설명하는 문화대사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법입니다. 양법. 옛날 어르신들은 양밥이다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양법입니다. 금요일 날 또 원진살 하나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그죠? 오늘도 원진살 중에서 인오술에 해당되는 인유 원진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술 원진도 말씀드렸고 오늘은 오하고 원진이 뭡니까? 말하고 원진이 뭘까요? 소입니다. 소. 축오 원진. 들어보셨죠? 축오 원진입니다.
소가 고생할까요? 말이 고생할까요? 예? 소한테 물어보면 소가 고생한다고 그러고 말한테 물어보면 말이 고생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집안에서는 소가 더 필요할까요? 말이 더 필요할까요? 그것도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소는 이제 이 새벽같이 밭을 갈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들에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이 어두워질 때까지 밭을 갈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랬는데 집에 와 보니까 이 말이 서서 죽을 먹는데, 이 먹이를 먹는데, 소가 생각해 보니까 하루 종일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쉬지도 못하고 뒤에 채찍 맞아가면서 밭을 갈고 돌아왔는데, 이 먹는 거는 이 말이 서서 자기부터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이 말이 미워 죽으려 그래요. 그리고 이 외양간을 같이 쓰니까 잠잘 때도 이 걸리적거리니까 자꾸 누워가지고 자꾸 엉덩이를 자꾸 밀어내요. 불편하니까. 하루 종일 그냥 밭을 갈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힘든데, 편히 자고 싶은데 말이 옆에서 걸리적거리니까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싫어해요. 말을 원망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또 맛있는 것을 네가 먼저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미워합니다. 소 말에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소 말을 들어보면. 자, 그런데 우리는 소하고 말이 다툴 때 주로 누구 편을 들기 쉬운가 하면 자기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편을 들게 돼 있어. 말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말은 어이구 알고 보니까 이 갑자기 저쪽에서 무슨 이 산적이 출몰을 해가지고 이 말이 급히 필요해가지고 막 다그닥 하고 이 장수를 싣고 산적을 물리치고 온 말이에요. 소는 몰라, 그죠? 이 목숨 걸고 이 전장에 나갔다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와서 주니까 먹지. 주인이 주니까. 뭐 소가 일한다고 해서 뭐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이 말로 봐가지고는 알량하게 하루 종일 일했다고 티를 내는 것이 이 미워 죽겠죠. 자기는 목숨 걸고 지금 싸우다 왔는데, 그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내일 모레 또 전쟁에 나갈지도 몰라. 저 아주 시골에서 한양까지 이 주인을 실어 날라야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말이 보기에는 이 소가 이게 가관이야. 이 소가 잠을 자는데 누워서 자네. 누워서. 말은 얼마나 고고하게 서서 잡니까, 그죠? 누워서 자다가 또 오줌을 싸고 똥을 쌌는데 그거를 막 뭉개 지저분하게. 잠을 자도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자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소와 말이 같이 살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외양간을 따로 하나 지으면 돼. 외양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잘 살아야 돼. 돈이 필요해. 돈이. 주인이 또 지혜로워야 되고, 그죠? 같이 붙어서 잠을 자게 되면 서로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지혜롭게 여러분들도 소하고 말이 같이 사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조화롭게 돈이 있으면은 방 2칸짜리를 얻으면 돼, 그죠? 돈이 없으면 한 칸짜리에 그냥 서로 막 엉덩이로 서로 밀어내게 하니까 이게 서로 이 원진살이 작용되는 거예요. 자, 원진이 왜 그러면 하필이면 왜 이 말이 소를 만나고 소가 말을 만났을까요? 자기 마음 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연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 미움 덩어리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미운 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처음을 충분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로 만들 수 있는가? 내 마음 안에 언제 어떤 연유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원망하는 마음을 이것을 방아차가면 된다, 그죠? 미워하는 마음을 닦으면 된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닦는 길이 있잖아요. 길이 뭡니까? 대비주를 지성심으로 거듭 항상 반복해서 외우면
술술 막 풀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그 자리에 기다렸다는 듯이 드러나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원래 있던 사랑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감사와 사랑으로 살면 감사할 일들이 자꾸 몰려오고, 사랑으로 살면 사랑스러운 현실이 자꾸 수소문해서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정말 감사할 일을 찾고 일을 잘 풀리기를 바라고,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간다거나 또 KTX 타고 어디 찾아 수소문해가지고 물어 찾아갔는데 가서 겨우겨우 제발 만나달라고 통사정해가지고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원망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미울 일을, 그런 환경을 만나기가 딱 십상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그 지혜와 복덕의 그 수준을 그대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달려있다. 이것도 자작자수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인호술 3제에 해당되는 분들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양법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조심하고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양법을 쓸 것인가. 수제를 조심해야 되는데 수제 중에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술입니다. 술 조심을 하라. 가급적이면 아까 무술이 좋겠죠. 무술. 예, 무술. 그 다음에 화제를 조심해야 되는데, 화를 그만 졸업해버려. 이 기회에 화를 졸업해버리면 에너지가 성취 에너지, 창조 에너지로 돌아선다 이 말입니다. 짜증 졸업해버려. 신경질 졸업해버리고,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야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보통 자꾸 잊어버리잖아. 그죠? 자꾸. 그런데 신경질 내고 화를 낼수록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낼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화를 완전히 졸업해버리자. 그 다음 풍제는 바람입니다. 바람. 과속을 조심해야 된다. 여유를 가지고 성급하게 결정하거나 그냥 홧김에 저지르지 말고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결정하고, 여유를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빨라요. 결과는 빨라요. 성급하게 섣불리 홧김에 저질러버리면 잘못 결정된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데 일생을 다 바쳐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과 화와 과속을 조심하고 이것을 다루라. 3제에 해당되는 분들 아셨죠? 자, 3제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은 뭐 처음부터 이런 거 다 이미 다 잘 다루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도병제는 연장과 무기입니다. 무기는 요즘은 화살을 날리거나 뭐 창을 쓰거나 뭐 이렇게 총을 쓰거나 하는 것보다도 소리 없는, 소리는 있네, 말로 하는, 말로 독화살을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말로 콕 찌릅니다. 그죠?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시비가 걸립니다. 그죠? 구설이 생깁니다. 그죠? 이게 구설입니다. 구설, 구화. 고시화문이잖아요. 고시화문. 시비를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빼낼 수가 없어요. 화살촉도 몸에 들어가도 치명적인 부위가 아니면 그 화살을 빼낼 수 있잖아요. 그죠? 화살촉도 빼낼 수가 있어. 그런데 말로 날린 화살은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 들은 사람이
방아차기 전에는 상대방이 빼낼 수 없습니다. 말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말을. 긍정어를 써야 되고 묘어를 써야 되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 올리는 말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삼재가 복삼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영려제는 질병입니다. 질병. 질병. 특히 축 손들어 보세요. 축. 술 손들어 보세요. 미 손들어 보세요. 미가 자기가 뭔지도 모르죠. 이런 분들은 이제 축술미는 특히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 이번에 건강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요. 자, 지금 바로 합시다. 자기가 가장 건강한 모습입니다. 가장 건강한 모습, 가장 건강한 상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건강했던 때의 그 건강보다도 더 건강해진다. 이렇게 마음으로 선언을 하십시오. 선언하셨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훨씬 젊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기근제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돈 문제, 사업, 직장 문제입니다. 돈 투자를 잘 해야 돼요. 돈 투자를. 돈을 잘 굴려야 돼요. 용띠 손 들어보세요. 용띠. 용띠도 여러분 계시네. 용띠는 진술충입니다. 진술충. 해하고 부딪힌다. 그래요. 해하고 부딪힌다. 겁먹지 말고. 자, 그래서 이 부딪히는 거를 요거를 졸업해버려. 이 순간에. 이게 진정한 삼재소멸 불공이에요. 이게. 다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다 받아들여. 들이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들이받지 마. 자기 머리 깨져. 들이받으면. 돌뿌리 발로 차면 돌뿌리가 뻥 해서 멀리 치워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돌뿌리 차는 것은. 그런데 발 다친다 이 말입니다. 싸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싸우지 말고 이제 정 싸워야 할 일이 있으면 데뷔주 21도 하고 나서 결정해. 싸울까 말까. 그런데 데뷔주 한 편만 해버리면 싸울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려. 그렇죠? 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헷갈린다. 그러면 7일기도 하고 해. 7일기도 하고. 내가 싫은 소리 해줄까 말까. 싫은 소리 해주고 싶잖아요. 7일기도 한 후에 그때 가서 결정해. 그 다음에 뱀띠 손 들어보세요. 뱀띠. 뱀띠. 뱀띠는 사술 원진이잖아요. 올해하고 이제 원진이다 이 말입니다. 원진이 아까 뭐라고요?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 두 분은 없고 벌써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혹시라도 이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미워하는 마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제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미움과 원망을 싹 졸업해버려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것만큼 자기한테 좋은 선물이 없어요. 미움과 원망을 졸업해버리면. 원망한다는 말은요. 원망스럽다는 말은 내 인생이 외부에 내가 원망하는 그 대상에 달려있다라는 대비주가 아직 안 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원망을 놓아버리고 미운 마음을 놓아버린 그 상태는요. 내 삶은 내 뜻대로 된다라는 신념이거든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이렇게 삼재 소멸을 이미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재에 해당되는 분들 또 충에 해당되는 분들 원진에 해당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은 복삼재로 바뀐다. 복삼재로. 자,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인옷을 다시 손들어 보세요. 예, 내리시고
3년째 삼재입니다. 이 인호술에 해당되는 분들 삼재 기간 중에 재산이 늘어난 분 손들어 보세요. 예, 아주 많습니다 지금. 예, 내리시고. 또 합격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가족 중에 누구 합격 손들어 보세요. 예, 손들어.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재가 아니죠. 자, 더 젊어지고 더 건강해졌다 손들어 보세요. 예, 아주 아름다워지셨습니다. 예, 내리십시오.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재는 자, 그래서 이 삼재라고 하는 것은 겁을 줘가지고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기간에 적극적으로 작복하자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자 이 말입니다. 잘하셨죠? 예. 그리고 차량 안전운행 기원 불공은 정월 보름에 올립니다. 음력 1월 15일에 차량 안전운행 기원 불공의 내용은 이제 안전운행을 기원하고 그리고 차를 몰고 방방곡곡 돌아다니시잖아요. 앞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사업하러 다니는 분들은 사업길이 열리고 자기 하는 일이 잘 풀리기를 발언하는 기도입니다. 사사성취, 안전과 앞길 열기 사사성취 불공이 차량 안전 운행 기원 불공인데 정월 대보름 날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술년 정초에 올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올해 1년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궁금하시잖아요. 그것은 설날 차례불공을 올리고 보름 사이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것을 한 해의 여러분들한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을 단어로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지금 글씨를 쓰고 있는데 제가 벌써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아주 에너지 소모가 많이 돼요. 이 먹 갈고 글씨 쓰고 이렇게 제가 티를 내고 있네 지금 그죠? 티를 내지 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쓰면서 제일 혜택을 누리는 분이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제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저는 전부 다 좋은 게 내 거야. 나는 전부 다 이대로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합장하시고 축원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춘대기 일만사의 형통 만복함지 건양다경 부모 천년수 자손 만대영 만복은 다 이루고 나라의 경사가 이어지며 부모님 천년수 하시고 자손은 대대로 영화를 누릴 지어다나